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오늘은 SCM 생명과학 어제 저녁에 좋은 기사가 나와서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SCM 생명과학은 투자 기간도 길고 그래서 간헐적으로 이렇게 하고자 했으나 자꾸 좋은 기사의 내용 그리고 의문을 던지는 기사들이 이렇게 올라와서 또 이렇게 영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썸네일을 보게 되면 오늘 바이오스페셜에서 이데일리의 김유림 기자가 SCM 생명과학과 제넥신이 나스닥 상폐에 당한 미국 회사 투자를 왜라고는 제목으로 이렇게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저녁 한 6시경에 올라온 건데 왜냐니요? 돈이 되니까 황금알을 낳는 기업이 될 수 있으니 이렇게 투자를 했죠. 125억 정도를 투자했는데 그 당시에는 SCM 생명과학은 비상장 기업이었고 제넥신은 물론 상장 기업이었었고 그러나 SCM 생명과학이 지분을 조금 더 51%, 49%를 이렇게 투자했는데 당시에는 현금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이병건 대표가 먼저 제넥신의 성회장 성영철 대표회장과 함께 합자해서 이렇게 투자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이병건 대표와 성영철 이 회장은 한국의 제1세대 제약바이오에 몸담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면역세포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연구를 하고 다루었던 기업에 계셨죠. 이병건 대표는 GC 녹십자에서 12년간 대표이사를 했고 제넥신이야 뭐 더 말할 필요도 없고요. 물론 그곳에서 계셨다가 이제 2018년도에 이 비상장 기업으로 옮기시게 된 거죠. 그래서 국내의 제약바이오 이게 오랜 동안을 머무르면서 35년의 항암 외길 쪽에 계셨으면서 특히 면역세포 파이프라인 쪽에 계시면서 이렇게 다수의 학회에서의 발표도 그러한 부분에 나갔기 때문에 어느 기업의 미국 전 글로벌에서의 어느 기업의 면역세포 파이프라인의 우수성 등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계신 56년생이시니까 거의 1세대에 해당하는 제약바이오의 거목들이시죠. 제넥신과 SCM 생명과학이 미수국 나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된 회사를 인수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년이 어느 정도 10개월이 지난 SCM 생명과학에 상장된 지가 됐는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다니요. 참 기자분들은 참 말도 잘 씁니다. 두 기업은 파이프라인 CMN001의 가능성을 보고 현재는 코이뮨으로 바꿨죠. 아로스 테라퓨틱스에서 코이뮨으로 가능성을 보고 인수를 결정했으며 상장 폐지 전력은 향후 나스닥 상장 시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십 년간 35년에 미국에서도 기업을 운영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6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제넥신과 SCM 생명과학이 나스닥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미국 자회사 코이뮨, 자회사보다는 관계사입니다.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아로스 테라퓨틱스가 나스닥 상장 폐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김유림 기자만이 확인됐다라고 하는 부분을 상장 전부터 모든 분들이 알고 계셨던 부분들이죠. 아로스 테라퓨틱스는 개인 맞춤형 암 백신을 개발해온 회사이며 수지상 세포 기반의 항암 백신 파이프라인 효능 검증을 위해 전이성 신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3상을 진행했지만 2018년 4월 통계적인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 주가 급락을 거듭했고 나스닥 사진 상장 폐지 수순을 현재 밟았던 것을 인수하게 되는 거죠. 아르고스 테라퓨틱스는 매각 그리고 합
합병 등 살아남기 위한 대안을 모색했고 2019년 2월 한국 바이오텍 제넥신과 SCM 생명과학이 인수하게 되는 거죠. 약 125억 원을 들여 세포 치료제 생산 시설 CGMP급이고 연구원, 지적재산권 등 주요 자산을 경매를 통해서 인수하다 보니까 대단히 저렴하게 인수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회사 이름을 코이뮨으로 현재 바꿨죠. 이 현재 코이뮨의 기업의 내용을 보게 되면 대단히 탄탄합니다. 코이뮨은 현재 임직원들이 40명 정도이고 100%의 미국 현지인이라고 해요. 핵심 보드진과 연구진은 대부분 글로벌 제약사 출신이고 미국 바이오벤처의 경우 경영진이나 연구진들이 장기간 근무하지 않고 짧은 기간을 거쳐서 옮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아르고스 시절부터 함께한 코이뮨의 경영진은 15년 이상 장기 근무 중이라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런 점들을 상장하게 코이뮨이 2023년 나스닥 상장을 할 적에 크게 어필할 부분이다라고 이병건 대표님은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후에 2020년 4월 코이뮨과 이탈리아 신약 개발 회사인 포뮬러 파머시티컬스를 인수합병을 하고 제넥신이 49%, SCM이 51%, 현재 510억 원의 3GA에 투자를 받아서 현재는 지분이 좀 희석이 되어서 제넥신이 25.77%, SCM 생명과학이 26.8%로 현재 줄어들었지만 상당한 보유 지분을 하고 이병건 대표가 이곳에 이사회 의장으로 현재 계십니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코이뮨이 나스닥뿐만 아니라 국내 증시에 다시 상장하려면 이전의 상장 폐지 요인을 해결하지 못하면 불가능하다며 이탈리아 회사와 합병하면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파이프라인이나 성장성 확보를 증명해야만 재상장이 가능하다라고 분석했는데 이런 것을 모를까요? 현재 카키 CD19는 지난해 혈액암학회 ASH에서의 상당한 임상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그때 당시 상한가도 이렇게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재상장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현재 코이뮨은 수지상세포 기반의 전이성 신장암 치료제 CMN001의 미국 EB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CMN001은 아르고스 테라퓨틱스가 전이성 신장암 임상 3상 전체 생존 기간 유효성 확보에 실패하면서 임상이 중단된 AGS003과 같은 후보 물질입니다. 유럽에서 임상 1상에 작수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 카키 CD19는 이탈리아 포뮬라의 기존 파이프라인이고요. 그래서 제넥신과 SCM 생명과학 측은 CMN001의 가능성을 보고 아르고스의 인수를 결정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제넥신 관계자는 아르고스의 면역 항암제 후보 물질 GXI7 을 병용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수지상 세포의 파이프라인이 있었다. 수지상 세포와 면역 항암제 두 가지 기능을 합치면 파이프라인 성공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투자를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아르고스의 CGMP 시설도 평가에 좋은 영향을 560평에 해당하고 현재 이뮤노믹 테라퓨틱스와 CDMO를 현재 1월 4일 아래 이렇게 계약을 맺었죠. 여러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제넥신은 말했습니다. 이병건 SCM 생명과학 대표는 예전에 AGS003 신장암 임상 3상의 대조군은 모든 표준요법을 다 사용하도록 했고 실험군은 에베로리무스 신장암 치료제 중 하나와 AGS003을 투여했는데 2017년까지
대조군과 실험군의 효과 차이가 많이 났는데 2018년 옵디보가 신장암 표준 치료제로 선정이 되면서 실패하게 됐다. AGS-003 효능의 문제가 아니고 임상 디자인의 문제다. 이병건 대표, 성영철 대표가 이게 35년 제약바이오 업계에 있으면서 이 정도는 충분히 감안하고 이렇게 인수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어 2014년 임상 디자인 당시 대조군은 어떤 약을 써도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표준 치료 약물 범위를 정해놓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뒤늦게 투여를 시작한 옵디보 효과가 너무 좋게 나오면서 이 실험군과 큰 차이를 안 보인 것이다. 에베로리무스하고 AGS-003 데이터에서 가능성을 받고 임상 디자인을 새로 짜서 FDA에 임상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FDA도 이례적으로 빨리 임상 승인을 내줬다라고 이병건 대표는 언급했습니다. CMN001 임상 2비상의 대조군은 1차 요법 옵디보, 2차 요법 에베로리무스, 실험군은 1차 요법의 옵디보 CMN001과 2차 요법은 에베로리무스 플러스 CMN의 001을 병용 요법. 회사 측은 표준 치료제로만 투여받은 대조군보다 이렇게 함께 병용 투여한 실험군에서 결과가 굉장히 좋을 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그리고 카킥 CD19의 임상 이상 완료가 되는 2022년 말까지를 잘 데이터를 확보해서 2023년 나스닥에 상장 예정을 하고 있죠. 상장 폐지 전력은 향후 나스닥 상장 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고 이병건 대표는 코이민은 기존 물질 이외에 CMN001 이외에 이탈리아 포뮬러 파이프라인은 카킥 CD19도 갖고 있고 투자자들과 얘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며 미국 나스닥 상장은 코스닥과 다르다. 코스닥은 기술평가 상장 심사를 통해 통과해야 하는데 나스닥은 투자자가 보장해주고 기술이 좋으면 굉장히 쉽게 상장된다라고 하고요. 다만 상장되고 나서 주가가 유지되려면 기술 당연한 것이죠. 상장이 됐는데 주가가 우상향을 하기 위해서는 파이프라인의 효과가 좋아야겠죠. 코이민은 신장암 임상 디자인을 새로 해서 실패 확률을 줄였고 혈액암 이것은 카킥이고요. 파이프라인은 가격과 부작용을 낮추어서 투자자들과 미팅해 보면 반응이 굉장히 좋다라고 덧붙였고 올해 12월 ASH 학회의 발표에서도 이 카킥 CD19에 대한 임상 데이터가 좋은 결과를 이어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5월 7일 아침인데요. 5월 6일 날 저녁 한 6시 직전에 이렇게 올라온 이데일리의 이런 내용이 날아와서 좀 더 복습하고 이 공부 어떻게 해서 제넥신과 SCM 생명과학이 이렇게 인수하게 됐는지 그리고 현재 코이민의 상황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지 오래되지 않으신 오래해봐야 저는 지난해 8월부터 했고 올해 들어서 이렇게 얼마 되지 투자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러한 백그라운드를 좀 더 아시고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될까 해서 오늘의 영상은 준비가 된 상황이고요. 오늘 양시장은 코스닥에서 코스닥 150 지수 여기 또 그리고 코스피의 200 지수 이 편입된 이런 종목들의 현재 공매도와의 전쟁 상황에 있죠. 연일 모든 그러한 지수 편입에 된 그러한 종목들의 외국인들의 공매도에 폭격 정도가 될 정도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내에 달라진 증시 현재 78조 원의 고객 예탁금이 있다는 거 그리고 성장성도 대단히 크고 있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5월 3일 공매도가 시작됐지만 최소한 한 10거래일, 그럼 2주 정도 또는 빠르면 다음 주 정도의 어느 정도의 시장에서의 지지라인이 단단하게 구축이 된다라고 한다면 공매도 세력의 다른 변화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시장을 교란을 하는 것듯이 이렇게 보유 물량과 함께 공매도까지를 대차를 차입을 해서 공매도가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달라진 풍부한 고객 예탁금의 주주분들이나 그리고 성장하는 기업에 있어서의 그러한 공매도, 지난해 미국에서 있었던 그러한 일이 공매도 세력에서 재현되지 말라는 법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예의주시하면서 주주분들도 함께 동참을 하기도 하고요. 작전주가 아니고 성장하는 기업에 인위적으로 자금력을 동원을 해가지고 기업을, 물론 현재 SCM생명과학은 어느 지수에도 코스닥 150 지수에는 아직 편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인과 또는 공매도 세력에 인해서 크게 좌우를 받지 않는데,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이 현재의 지수 편입이 된 종목들에서는 오늘 또 제넥신과 또는 SD팜 요 관심 종목에 있는 두 종목이 벌써 또 지정받았죠. 공매도 과열 지정. 이것은 벌써 5월 3일 날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제기된 이 두 번째 벌써 공매도 과열로 지정된 상황인데, 정신없이 지수가 상승했고 주가가 바닥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넥신 한번 볼까요? 주가가 현재 이렇게 그라운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일 공매도를 침다 보니까 과열 지정까지 나온 상황. 공매도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고평가받는 이런 상황에서 나오게 되는데, 참 이 투자하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오랜 동안 주식을 하면서 이 시장을 이해하려 들지 않습니다. 시장은 아무리 바닥권이든 뭐든 간에 무슨 의도인지는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에서 보이는 바대로. 그러나 큰 오산이다라고 하는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와 같은 것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겠죠. 진정 성장하는 기업에 공매도를 쳐서 공매도가 위험한 상황이 될지, 아니면 공매도 세력의 의도대로 맞는지. 그러나 성장하는 기업에서는 매출도 이어질 것이고 기술 수출도 이어질 것이고, 매출이 이어지면서 시간이 흐르면 영업이익은 올라가고, 기업이 돈을 버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뜻하지 않은 수급이 들어오는 것은 자명한 일이고, 그러면 그러한 종목에 공매도를 쳤다라고 하는 것은 쇼커버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2년 뒤 정도는 K바이오 시대, 세계가 주목하는 제약바이오가 코리아가 글로벌에서의 위상을 나타낼 것이다 라는 생각은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시간이 좀 더 걸리겠죠. 그러한 상황, 그리고 현재 고객 예탁금으로 인한 수급 탄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데일리에서의 내용, 나스닥 상패의 미국 기업을 투자를 왜 했는가? 돈 되니까 투자를 한 것입니다. 항암외길 35년 이상의 그 베테랑, 그리고 그 고이뮨이 면역세포 기반이죠.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죠. 물론 이 성영철 제넥신 회장과 SCM생명과의 대표사 이병건 씨 역시 면역 세포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했던 기업에서 12년 이상, 또는 종근당의 부회장, 항암 1세대의 대한민국의 이렇게 두 분으로서 그러한 기업을 잘 고려해서 충분히 가치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인수를 하지 않았나는 생각에 믿음을 실어봅니다. 수고 많으셨고, SCM생명과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합당치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